사돈, 오늘 밤엔 집에 가지 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당신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뜨거운 기억이 하나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외로운 황혼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자, 그럼 2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버린 어느 사돈지간의 은밀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제1부 억눌린 20년의 갈증 20년입니다. 사돈 어른이라는 그 딱딱하고 거북한 호칭 뒤에 숨어 서로의 눈길을 피하며 살아온 세월이 말입니다. 제 아들 민호와 그의 딸 수정이가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먼 손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60해를 넘게 살았다고 해서 화석처럼 굳어버리는 건 아니더군요. 정수 씨는 제가 평생 봐온 남자들 중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쇄소의 그 무거운 기계들을 만지며 다져진 그의 팔뚝과 셔츠 단추 사이로 슬쩍 보이는 구릿빛 가슴팍은 볼 때마다 제 마른 가슴에 작은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찰나에 스치는 그의 눈빛에는 굶주린 짐승의 갈증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대할 때면 평소보다 더 짙은 향수를 뿌리고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고르게 되더군요. 이것은 20년 동안 우리 둘만이 공유해온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선산묘 이장.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밀어냈고 결국 우리 두 사람만이 낡은 지프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좁은 차 안은 지독하리만큼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흐르는 정수 씨의 진한 채취가 제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가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제 무릎 근처를 스치듯 지나갔고 그때마다 저는 아랫배가 싸해지는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의 거친 호흡 소리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제 시선은 자꾸만 운전대를 쥔 그의 굵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훑었습니다. 저 손에 내 몸이 맡겨진다면 어떨까? 저 단단한 가슴에 내 얼굴을 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뜨거울까? 60대의 상상은 20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집요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는 우리에게 내려진 면죄부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핑계로 그가 핸들을 꺾어 도착한 낡은 산장. 비에 젖어 차에서 내리는 짧은 순간 쏟아지는 장대비는 제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종이장처럼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빗물에 젖어 고스란히 드러난 제 몸의 굴곡을 그는 숨기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사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굶주린 남자의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입우 금기를 삼킨 뜨거운 어둠 산장 안은 전기가 나간 듯 캄캄했습니다. 정수 씨가 찾아낸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몸은 한기를 느끼며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정수 씨의 존재감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제 젖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차가워진 제 살결 위로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자 씨, 옷이 너무 젖었어요. 이러다 병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욕망 때문인지 낮게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 블라우스에 젖은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제 가슴 언저리의 여린 살결을 스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젖은 천이 어깨 아래로 툭 떨어지고 촛불빛 아래 제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60이 넘었어도 여전히 탄력을 잃지 않은 제 가슴이 그의 거친 숨결에 맞춰 크게 요동쳤습니다. 정수 씨 역시 자신의 젖은 셔츠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인쇄소 기계를 돌리며 다져진 그의 상체는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가슴팍에 잔털 사이로 맺힌 땀방울이 촛불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속옷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의 뜨거운 아랫배와 제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제 몸은 그 열기에 녹아내리는 밀밀한 양초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거친 수염 자국이 제 여린 피부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전율하며 그의 등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등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제가 손톱을 세워 긁을 때마다 그는 짐승 같은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빗소리는 세상을 모두 집어삼킬 듯 거세졌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서로의 타액이 섞이는 소리와 가빠진 호흡 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가 비명처럼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우리의 흥분을 돋우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훑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상상만 해왔던 그 손길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저는 60년 평생 처음으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전율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허벅지가 제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고 서로의 땀방울이 뒤섞여 미끈거리는 살결이 마찰할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폭발할 듯 달아올랐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꺼져버린 암흑 속에서 우리는 오직 촉각과 청각에만 의지한 채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비명 같은 신음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게 서로의 입술을 깨물며 우리는 사돈이라는 이름의 금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3부 빗줄기 속에 영원한 비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산장 안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수 씨의 팔베개를 한 채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피부에 닿는 그의 거친 살결과 어젯밤의 흔적이 남은 욱신거리는 몸의 감각이 제가 꿈을 꾼 게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저를 보며 제 이마에 아주 길고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영자 씨, 이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0의 나이에 만난 이 지독한 연정은 단순히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은 생을 버텨낼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한 달에 한 번 이곳 산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고고한 사돈지간으로 연기하겠지만 우리의 옷 안쪽에는 어젯밤 서로가 남긴 붉은 낙인이 선명하게 박혀 있을 것입니다. 산장을 내려오는 길, 빗물에 씻긴 숲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정수 씨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제 허벅지 위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얇은 치마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바닥 온도에 저는 다시 한번 아랫배가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60대의 사랑은 20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집요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짜릿한 금기. 우리는 이제 사돈이라는가면 뒤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은밀한 즐거움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정수 씨의 손을 잡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딩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어도 사람의 설렘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진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